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지형을 정말 뒤흔들고 있는 아주 뜨거운 주제죠. 바로 AI 운영체제, AIOS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AIOS 연구 계획 문서를 보니까 이게 기존 OS 아키텍처랑 생성형 AI가 만나서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걸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에 와 있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개발자가 진짜 한 줄 한 줄 코드를 짰어야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랄까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자연어로 컴퓨터랑 소통하는 소프트웨어 3.0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AIOS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우리가 아는 뭐 윈도우나 맥OS 같은 기존 OS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앞으로 미래 컴퓨팅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는지 그 본질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흥미로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건지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소프트웨어 1.0은 사람이 직접 다 코드로 로직을 구현하던 시대였고 소프트웨어 2.0, 이게 이제 머신러닝 나오면서 데이터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기반이었죠.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등장하면서 이게 자연어 프롬프트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 코드처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3.0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 네, 저것갑니다.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제 명령이 되는 시대죠. 와,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 운영체제 OS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요. 어떤 한계일까요? 윈도우나 맥OS 같은 전통적인 OS는요, CPU 시간 배분, 메모리 할당, 파일 입출력 같이 딱딱 정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정말 최고였죠. 네, 그렇죠. 하지만 LLM 기반 앱은 완전히 다릅니다. 추론 과정 자체가 그렇고요. 또 대화가 길어지면 그 맥락, 컨텍스트를 관리해야 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도 실행해야 하고요. 외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뭐 웹 검색 같은 도구도 연결해야 하고 훨씬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AI 중심의 자원들을 다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훨씬 복잡하네요. 네, 게다가 LLM은 본질적으로 답변이 매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비결정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번 추론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메모리랑 GPU 같은 가속기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소모가 크군요. 네, 그리고 긴 대화 내용을 기억하려면 컨텍스트도 길게 유지해야 하고요. 기존 OS 구조로는 LLM이 답변을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단위, 그 토큰 생성 수준까지 세밀하게 제어하고 최적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어렵군요. 그렇죠. LLM의 진짜 능력을 100% 끌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AIOS군요. 그냥 LLM 앱을 돌리는 걸 넘어서 LLM 자체가 시스템의 중심이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고 개발될 수 있게 OS 차원에서 이걸 다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아키텍처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딱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기존 OS랑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 LLM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AIOS는 LLM API 호출이랑 또 자체적인 AIOS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서요. 앱이 LLM의 추론 작업이랑 일반적인 OS 작업을 아주 유기적으로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요. 단계별로요? 네,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소프트웨어 3.0 시대엔 프롬프트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 플랫폼의 통제권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통제권 문제군요. 네, AIOS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누가 어떻게 해석할지 또 툴 매니저를 통해서 어떤 외부 API, 뭐 웹 검색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같은 걸 연결해서 쓸지 그리고 액세스 매니저로는 또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줄지 이걸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전 핵심 제어 지점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3.0 시대에는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곧 플랫폼의 권력이 됩니다. 권력이요? 와. 네, 과거의 하드웨어 제조사나 전통 OS 개발사가 가졌던 그 통제력이 이제는 AIOS, 즉 AI의 언어를 통제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당심도 주목해야 할 그런 권력 이동입니다. 권력 이동이라니.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이 AIOS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LLM 커널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마치 LLM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프로세서처럼 다루려는 시도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용자 대신 작업을 수행하는 AI죠. 이 에이전트와 관련 자원, 또 외부 도구들을 관리하는 데 특화된 모듈이에요. 아, AI 자원 관리 전문이군요. 네, 기존 OS 커널이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했다면 LLM 커널은 AI 자원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한 6가지 주요 모듈이 있어요. 6가지나요? 네, 에이전트 스케줄러, 컨텍스트 매니저, 메모리 스토리지 매니저, 툴 매니저, 액세스 매니저, 그리고 이 모듈들을 연결하는 LLM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 이렇게 구성됩니다. 와, 많네요. 6개를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좀 흥미로운 것들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스케줄러요. 이건 CPU 스케줄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원리,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요청부터 처리한다, 파이포거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만큼 번갈아 처리한다, 라운드 로빈, 이런 건 비슷해요.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LLM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 토큰 단위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토큰 단위 최적화. 네, 이걸 통해서 특정 AI 에이전트 하나가 시스템 자원을 막 독차지하는 걸 막고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응답 시간을 줄이고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LLM 작업 특성에 맞춘 교통정리 시스템 같은 거네요. 그렇죠.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LLM 맞춤형 교통정리 시스템. 그리고 컨텍스트 매니저. 이것도 아주 중요해 보여요. LLM한테 대화 맥락 알려주는 게 핵심인데 이건 관리한다니. 특히 그 컨텍스트 스냅샷 및 복구 기능. 이게 눈에 띄는데요. 아, 네. 그거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LLM이 긴 답변을 생성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오류가 나면 보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 버텨죠. 근데 이 컨텍스트 스냅샷은요, LLM이 최적의 답변을 찾으려고 여러 문장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 마치 나무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를 각 경로의 확률이랑 중간 결과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딱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와, 상태 저장이요? 네. 그래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마치 CPU가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 상태 PCB라고 하죠. 그걸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듯이 LLM도 정확히 중단된 그 지점부터 작업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럼 작업 손실 없이 효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비결정성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끊겨도 훨씬 덜 답답할 거고요. 네네. 컨텍스트 길이 제한 문제 해결하는 컨텍스트 윈도우 관리 기능도 당연히 필수적이겠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툴 매니저. 이건 LLM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인 건가요? 그렇죠. LLM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최신 정보를 웹에서 검색한다거나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외부 도구, 즉 API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 물으면 웹 검색 도구를 연결해주고 내일 내 일정 알려줘 하면 캘린더 앱 API를 연결해주고 이런 식이죠. 아, 필요한 도구를 딱딱 연결해주는 거군요. 네. 이미지나 음성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입출력도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해서 LLM이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진짜 다재다능한 에이전트로 기능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액세스 매니저는 그럼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각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나 기능을 통제하는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각 에이전트별로 접근 권한 그룹을 설정해서 허가되지 않은 에이전트는 중요한 대화 기록이나 개인정보 같은 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파일 접근 권한 관리랑 비슷하지만 대상이 AI 에이전트인 거군요. 네, 그런 개념이죠. 기존 OS의 파일 접근 권한 관리 ACL이랑 비슷하지만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주체에 맞춰 적용되는 겁니다. 또 모든 에이전트의 활동 기록, 즉 감사 로그를 남겨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고 잠재적인 권한남용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도 해요. 아, 기록까지 남기는군요. 네, 에이전트가 점점 더 많은 일을 자율적으로 하게 될수록 이런 통제 장치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와, 이렇게 복잡한 모듈들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조율하고 연결하는 걸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LM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요?
네,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 웹 검색 좀 해줘 같은 복잡한 요청을 보내면 이 인터페이스가 딱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서 실제 커널의 툴 매니저 모듈을 실행시키는 식이죠. 아하. 전통적인 OS의 시스템 콜이 하드웨어를 추상화해서 개발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했던 것처럼 AIOS의 시스템 콜은 다양한 종류의 LLM 모델들 그리고 컨텍스트 관리나 도구 사용 같은 복잡한 하위 커널 기능들을 추상화해 주는 겁니다. 개발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네요. 누구나 자유롭게 AIOS 기반 앱과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생태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LLM 커널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험,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경험 UX는 또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프롬프트가 프로그램이 된다는 건 이제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찾기 같은 건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상당 부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 즉 컨버세이셔널 UI가 훨씬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는 복잡한 기능이나 메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원하는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이미 윈도우 코파일럿처럼 OS 자체에 챗봇이 탑재돼서 화면 밝기 좀 조절해줘 라든지 이 문서 요약 좀 해줘 같은 요청을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네, 저도 써봤어요. OS와 개별 앱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행 계획 짜주는 앱 하나 만들어줘 라거나 간단한 슈팅 게임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냥 즉석에서 앱이나 게임을 생성해주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당신도 이런 미래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만 해도 정말 신기하죠. 네, 심지어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조차 바뀔 수 있다고요. 네, 파일 시스템마저도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파일의 중요도나 사용 빈도를 시스템이 스스로 파악해서 알아서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파일 정리를 알아서 해준다니? 결국 AIOS 시대의 일엑스의 핵심은 사용자의 명확한 명령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즉 인텐트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사용자 경험 계층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해지겠네요. 그럼 미래 UX 트렌드는 이런 편리함에 더해서 개인화랑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AI가 당신의 취향이나 습관을 학습해서 검색 결과든 뉴스든 딱 맞는 것만 보여주고 또 온라인 주문이랑 오프라인 경험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O2O 서비스 같은 거요. 예를 들어 네이버가 구상한다는 지금 배송처럼 온라인 주문하면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배송해주는 이런 게 중요해질 거고요. 그렇죠. 온 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는 거죠. 네. 최근에는 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기기랑 맞물려서 현실 공간의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공간 컴퓨팅, 스페이셜 컴퓨팅 기반의 UX UI도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렇게 고도로 개인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 넘나들고 에이전트가 알아서 많은 일을 처리해주는 편리한 경험은요,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사용자 데이터와 실시간 분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문제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AI 윤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AI의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투명성, 또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책임성, 특정 그룹에 불리하지 않도록 편향성도 막아야 하고요. 편향성 방지. 네, 단순히 벅들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기술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책임의 무게도 함께 커지는 거죠. 책임과 신뢰,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서 AIOS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도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각자 전략이 되게 흥미롭던데요. 구글은 월드 모델이라는 정말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죠. 네, 구글은 정말 스케일이 크죠. 단순히 앱 실행 환경을 넘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사용자를 대신해서 물리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용 AI 어시스턴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AI 중심의 거대한 논리적 운영 계층을 구축하려는 거죠. 와, 물리적인 행동까지요? 네, 월 480조개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토큰 처리 능력과 또 제미니 API 기반의 생태계 확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 컴퓨팅의 판 자체를 아예 새로 짜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윈도우 OS랑 마이크로소프트 365, 즉 오피스 생태계의 AI 기능을 깊숙이 통합하는 전략이죠. 네, MS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했죠. 특히 기업 고객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AI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그러니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 기반 위에서 AI의 가치를 빠르게 실현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은 역시나 자신들의 최대 강점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수직적 통합, 이걸 무기로 내세우는군요. iOS랑 아이패드 OS 업데이트, 코드명 크리스털, 이걸 통해서 자체 개발한 LLM 기반 AI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선보이고 있다고요? 를 위한 코딩 지원 AI 같은 걸 추가하면서 기기 내에서의 최적화된 성능과 완벽한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애플답게 완성도를 높여서 공개하려는 그런 신중함도 좀 엿보이고요. 그렇죠. 빅테크들의 전략이 정말 제각각이네요. 와중에 한국 스타트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노타 AI나 업스테이지 같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 아주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오, 자랑스럽네요. 네, 이들은 자체적인 경량 AI 모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설계 또는 로봇과 결합된 피지컬 AI처럼 특정 전문 분야를 깊게 파고들면서 빅테크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군요. 네, 결국 AI OS 플랫폼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이 위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AI 에이전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아, 생태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따라서 개발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AI OS SDK와 API를 제공하는 것, 이게 생태계 경쟁의 핵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이면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있겠죠. 바로 보안과 윤리 문제입니다. AI OS는 LLM 고유의 약점들을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커널 수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그 점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요, LLM은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개인식별 정보, PII, 이름, 주소, 전화번호나 심지어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그냥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아, 외워버린다고요? 네, 그러다가 사용자와 대화 중에 의도치 않게 이런 정보를 툭 내뱉어버리는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는 거죠. 실제로 LLM이 학습했던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복원해낼 수 있다는 훈련 데이터 추출 공격 연구 결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와, 그거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외부에서 악성 코드를 시스템 내부에서 실행시키는 원격 코드 실행, RCE 같은 전통적인 해킹 위협도 AIOS 환경에서 여전히 혹은 더 위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LLM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종류의 보안 위협도 있다고요?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 같은 거요? 그건 뭔가요? 아, 네.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건요, AI 챗봇한데 너는 친절한 비서 역할을 해야 해 라든지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답하면 안 돼와 같이 기본적인 역할과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보통은 숨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숨겨진 명령이요? 네. 근데 여기에 개발자들이 실수로 내부 시스템 정보나 API 키 같은 민감 정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커가 아주 교묘한 질문, 즉 프롬프트 주입 공격을 통해서 이 숨겨진 프롬프트를 통째로 빼내가는 공격이 바로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입니다. 와, 내부 정보가 다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요한 정보를 프롬프트에 직접 넣지 않고 분리하는 것. 그리고 AI 모듈 외부에서 입력과 출력을 검증하는 가드레일이라는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가드레일, 안전장치군요. 네. 또 다른 문제로 과도한 자율성, 이것도 언급되던데요. AI 에이전트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경우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대신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파일도 관리하고 심지어 다른 프로그램까지 실행할 수 있게 되면 물론 편리하죠. 네, 편리하죠. 하지만 만약 이 에이전트가 해킹당하거나 오작동해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명령, 예를 들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한다거나 중요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어책은 여러 겹으로 필요합니다.
에이전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요. 또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외부 도구나 기능 목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권한 제한이 중요하군요. 네. 더 나아가서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야 하고요. 제로 트러스트요? 네. 특히 돈이 관련되거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등 민감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휴먼 인 더 룩, 즉 인간 개입 절차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는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안전을 위해서요. 듣고 보니 소프트웨어 3.0 시대에는 프롬프트가 곧 프로그램 코드나 마찬가지니까 프롬프트 주입 공격으로 LLM의 통제권을 빼앗기면 공격자가 LLM 시스템 콜을 악용해서 커널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OS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군요. 와, 정말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보안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AI OS는 전통적인 OS 보안에 더해서 LLM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외부 가드레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어떤 내부 구성 요소나 사용자 요청도 일단 의심하고 보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 깊숙이 내재되어야 하고요. 결국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AI, 즉 트러스트워드 AI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구현하느냐입니다. 기술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차등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같은 기법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철저히 정제해야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답변만 하도록 설계된 AI 모델, 예를 들어 엔트로픽사의 컨스티튜셔널 AI 같은 걸 사용하고 명확한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요. 또 기업 내에 AI 거버넌스 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서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죠. 조직적인 노력도 필요하군요. 네. 기술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제도와 조직 문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함께 가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AI 운영체제, AI OS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LLM 커널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통해서 LLM 에이전트 스케줄링, 컨텍스트 관리처럼 LLM 고유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OS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은 단순히 더 똑똑한 AI 모델 개발 경쟁을 넘어서 이 새로운 운영체제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대한 전략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네, 플랫폼 전쟁이죠. 동시에 AI OS는 엄청난 효율성과 편리함, 자율성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 뒤에 LLM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민감 정보 유출 같은 고유한 위험을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위험성을 간과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는 기존의 보안 방식만으로는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나 외부 가드레일 같은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와 더불어 AI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같은 제도적, 조직적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술과 조직의 책임이 함께 가야 하는군요. 그렇죠. 기술적 위험을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으로만 잡분할 게 아니라 조직의 책임과 관리 체계로 풀어가야 하는 훨씬 복합적인 과제인 셈이죠. 이 분야에 직접 몸담고 계시거나 혹은 단순히 미래 기술의 흐름에 관심이 많은 당신께 몇 가지 전략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참여해서 혁신적인 앱과 에이전트를 만드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므로 개발자 생태계 구축, 특히 AI OS SDK의 개방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네, 생태계가 핵심이죠. 둘째, 강력한 보안과 거버넌스 체계, 즉 제로 트러스트, 외부 가드레일, 필요시 인간 개입 없이는 사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차세대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대화형 인터페이스, 초개인화, 공간 컴퓨팅과의 융합,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경험 설계, 이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네, UX 혁신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AIOS가 일상화된다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한다는 그 행위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가 아니라 그저 모호한 의도만으로 시스템 전체가 알아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 움직이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또 어떻게 재정이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